안녕하세요. 프리클래스 통합사회 김승범입니다. 오늘도 통합사회 시간이 됐습니다. 어떻게 코로나 시대 건강 잘 유지하고 계신가요? 항상 체력관리, 그 다음에 위생관리 잘 해주시고요.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공부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 들어가시죠. 자, 오늘 내용은요, 문화상대주의와 보편윤리적 성찰. 자, 느낌 잘 안 오시죠? 맞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7단원은 문화 파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7의 1에서는 이제 문화권, 그러니까는 이제 비슷한 문화끼리 묶었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또 문화권도 차이가 있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문화권을 공부했고요. 한국 지리 파트였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문화 변동, 문화가 왜 변동하고 어떻게 그 변동의 그 양상은 무엇인지를 공부했다면, 오늘 공부하는 내용은 바로 문화적 차이입니다. 그렇죠? 문화는 분명히 시대마다 지역마다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죠. 자, 그 차이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요, 보통 이제 다른 강의는 이게 좀 이렇게 끊어서 좀 가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은 끊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풀로 7의 3단원은 풀로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길어질 수 있다는 점, 최대한 좀 짧게 하려고 하지만 조금 길어질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바로 들어갑니다. 자, 문화적 차이와 문화 다양성이 나왔습니다. 자, 문화적 차이가 난다는 것은요, 그만큼 문화가 달라진다는 소리죠. 그럼 그렇게 달라진 문화가 당연히 여러 개가 있게 되면 굉장히 다채로운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래서 문화적 차이는 자연스러운 결과물, 문화의 다양성을 가져오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 문화는 과연 왜 차이가 나는 것인가? 자, 제일 먼저 문화 차이인 원인부터 살펴볼 건데요. 이거는 살짝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명히 우리는 문화라는 것은 만들어진 요인이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가 자연 환경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인문 환경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 자연 환경이 분명히 구성원이 속한 지역마다 뭐 할 수 있다? 다를 수 있죠. 어느 자연 환경은 더운 지역에 사는 구성원이 있을 거고, 또 추운 지역에 사는 구성원이 있을 거고, 또 건조한 지역에 사는 구성원이 있을 거고, 그렇게 다른 자연 환경에 사는 구성원들은 그 각자 나름대로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문화적 차이가 발생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또 각 구성원들은 본인들이 속한 역사가 다 달라질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프랑스의 역사와 우리 역사가 다르듯이 그런 역사적 차이도 인문 환경이죠. 그런 역사적 차이 때문에 역시 문화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문화 차이가 나는 원인 크게 두 가지 잡으셨죠? 자연 환경이 달라서, 인문 환경이 달라서. 어렵지 않죠? 맞습니다. 가볍게 보실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차이가 났다면 그런 차이의 결과는 무엇이냐? 의식주, 언어, 윤리적 기준, 종교 등 문화적 다양성이 발생했다. 차이는 결국에 다양성을 갖고 오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제목이 문화적 차이와 문화 다양성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7의 3단원 초반 부분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는 가볍게 읽고 살짝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한 내용 들어갑니다. 자, 보시면은요, 제목이 문화적 차이에 대한 태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문화적 차이에 대한 태도. 그렇죠. 분명히 우리는 앞에서 문화적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차이나는 문화를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인지하고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태도 부분이 되겠는데, 자, 끝에가 태도로 끝났죠. 이 태도 우리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수업 태도 이런 거. 그렇죠? 이 태도에는 바람직한, 즉 좋은 태도도 있을 것이고, 바람직하지 않는, 즉 나쁜 태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화 뿅뿅주의입니다. 자, 이 들어갈 말은 살짝 암기 주셔야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 전반적인 내용을 보고 뭐가 들어갈지를 봅시다. 자, 다른 사회 문화를, 정말 중요한 거, 그 사회 맥락, 여기입니다. 여기가 포인트. 그러니까는 다른 나라 문화입니다. 주어가. 그렇죠? 다른 나라 문화를 내 관점에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문화를 그 문화가 나타난 그 사회 맥락에서, 그러니까 여기 가로에 들어갈 말은 솔직히 중요한 건 아닌데 이거를 설명하고자 그 사회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태도입니다. 됐습니까? 예를 들면 열대 우림 기후 지역에 가면은 지금도 나체 부족들이 있어요. 원시 부족 중에 나체 부족이 있는데, 그걸 우리 관점에서 이해하면은 옷도 안 입어, 어머 저질, 이렇게 우리가 함부로 폄하할 수가 있는데, 그 나체 문화가 나타난 그 이유를 그들 관점에서 이해하면 이게 이해가 된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열대 우림이니까 덥죠.
그다음에 우림이니까 비가 많이 오죠. 습합니다. 거기서 오히려 이렇게 옷을 껴입고 있다가는 이런 겨드랑이나 이렇게 좀 접히는 부분에는 땀이 많이 날 것이고 또 땀이 너무나 많이 나면 땀띠가 날 것이고 그러면 가렵겠고 가려운 거 긁다 보면 상처가 나고 상처에 세균이 침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감염돼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 그 열대 우림 기후 지역의 나체 문화는 생존을 위해서 발생된 문화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니까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회 문화를 내 관점이 아니라 그 사회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태도. 이게 바로 명칭 들어갑니다. 문화 상대주의다. 우리 어렸을 때 왜 장난감 사러 가면 이렇게 장난감 시리즈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뭐 노래하는 콩순이가 있고 배 아픈 콩순이, 뭐 콩순이의 병원놀이, 그래서 배 아픈 콩순이 있고, 그렇죠? 뭐 노래방 콩순이가 있는데,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 눈에는 그게 달라. 그러니까 다 갖고 싶은 거야. 우리 입장에서는 얘는 분명히 노래하고 있고 쟤는 배가 아파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사줘. 엄마가 보면 뭐라 그럽니까? 너 저번에 이거 샀잖니? 아, 저번 건 배 아픈 콩순이고 이번에 노래하는 콩순이야. 이제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엄마가 뭐라 그러십니까? 엄마가 야, 콩순이가 다 같은 콩순이지 뭐 됐어. 절대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절대 안 돼. 맞습니다. 어머님께서 만약에 상대주의 관점으로 보셨다면, 그러니까 쉽게 해서 어렸을 때 우리 눈에는 이 콩순이와 저 콩순이가 분명히 다른 콩순이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나의 입장에서 판단해 주셨다면 어머님께서는 절대 안 돼가 아니라 상대돼 하고 사주셨을 겁니다. 근데 어머님께서는 분명히 절대 안 돼. 그렇죠, 여러분? 이 상대주의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네, 바로 방금 말씀드렸죠. 절대주의입니다. 절대주의. 그러니까 상대주의는 그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해 주는 거고 절대주의는 절대적 기준, 주로 좀 내 기준 되겠죠. 절대적으로 내 기준에서 판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들께서는 절대적으로 본인의 기준을 판단하셨기 때문에 내 판단을 봤을 때는 노래하는 콩순이든 배 아픈 콩순이든 그냥 콩순이야. 됐어. 안 사. 안 돼. 이렇게 나오신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절대 안 돼가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었죠. 그 당시엔. 그렇죠? 자, 문화 상대주의였습니다. 자, 그래서 특징을 잠깐 보시면,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이 특징을 잘 잡아 주셔야 합니다. 특징 보려고 한 거거든요. 자, 각 사회 문화는 나름 고유성과 가치를 지닌다. 그렇죠. 고유성. 그러니까 이 고유성이 결국에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고유. 그러니까 정해진 성질이라는 소리거든요. 본질, 속성. 그러니까는 왜 그 문화가 나타나는지 나름대로의 다 정해진 속성, 그 고유성이 있다는 거고 나름 다 소중하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아마존 밀림에 있는 나체 문화를 보고 함부로 열등하다, 못났다, 그르다라고 평가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우열. 설마 우열 모르진 않죠. 예, 우수함과 열등함인 겁니다. 우수함과 열등함,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뭐 이런 거죠. 자, 우열을 판단할 수 그렇죠. 없다. 왜? 고유성과 가치가 나름대로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문화는 그러기 때문에 문화는 평가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문화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인정, 부정, 인정 이렇게 들어가는. 쉽죠? 어렵지 않죠? 맞습니다. 이해만 하시면 정말 쉬운 단원이고요. 이해가 안 되면은 단순 암기해야 되는 좀 어려운 단원이 되겠죠. 좋습니다. 자, 이게 특징이 되겠고요. 자, 자, 다른 문화에 대해서 관용적인 태도, 관용. 똘레랑스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너그러울 관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문화에 대해서 너그럽게 인정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문화 상대주의죠. 그러니까 당연히 차이를 인정하기 때문에 문화적 또 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아, 차이가 인정되니까 다른 문화들 다 존중하겠죠. 따라서 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바람직한 태도를 우리는 문화 상대주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좀 오래전 일인데요. 프랑스의 한 여배우가 있어요. 브리짓 바르도라고. 별로 관심 없고, 좀 그래요. 예. 근데 제가 조금 이제 그 배우한테 화가 났던 건 뭐냐면, 아마 어머님들, 아버님들 아실걸요? 그쵸? 네. 뭐냐면, 한국인은 개고기를 먹는 야만족이라 그랬습니다. 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한국인.
한 여자가, 한 개인이, 한 프랑스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 전체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죠. 한국인은 개고기를 먹는 야만족이다. 정말 무식이 통통 튀고 있습니다, 지금. 맞습니까? 예. 그 사람은 아마 프랑스에서 사회 파트를 공부하지 않은, 알겠습니까? 정말 무식이 보이는 그런 발언을 한 겁니다. 아주 문화 상대성이 결여되어 있는 거죠. 한국인은 개고기를 먹는 야만족이다. 대박. 자, 지금도 말씀드리는 것은 뭐 개고기 먹는 걸 찬성 반대하는 그런 정치적 입장이 절대 아닙니다. 단지 저렇게 남의 나라 문화를 함부로 폄하하고 국민들을 폄하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절대로 뭐 개고기 먹는 게 옳다 그르다 그런 내용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프랑스는요, 당연히 개를 먹을 필요가 거의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프랑스는 알프스 산맥을 빼놓고는 거의 다 평지입니다. 평야. 유럽 대평원. 그러니까 평야니까는 당연히 들짐승이 사는데, 그 들짐승들을 대부분이 보통 보시면 양과 염소 이런 것들이 많아요. 좀 얌전하고 이렇게 좀 잡으면 잘 잡히는 동물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우리 사람은 생존을 하기 위해서 단백질 공급이 필요한데 보통 고기를 통해서 많이 공급을 하죠. 근데 프랑스는 평원이 많다 보니까 그 양과 염소 같은 거, 그쵸? 우리가 왜 그 유럽에서 온 그 이야기 중에 양치기 소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양치기 소년, 알겠습니까? 곰치기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양치기 소년이지, 그쵸? 그래요. 그러니까 양들이 그렇게 많이 살아요. 그거 당연히 개를 먹을 필요가 없죠. 당연히 나 같아도 양고기 먹고 소고기 먹고 뭐 이러겠다, 그쵸?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입장은 좀 달라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보시면, 산맥이 장난하게 많거든요. 강적, 요원, 멸마, 낭림, 함경, 마천령, 태백, 광차, 소노. 한번 읊어봤습니다. 보셔요. 그냥 진짜 우리는 산맥이에요. 딱 봐도 이게 한반도가 아니라 무슨 산반도 같아. 맞죠? 산이 장난하게 많죠. 평야라고 해봤자 여기 뭐 해안가의 일부, 뭐 김포, 뭐 여기 뭐 나주평야 이렇게 보이시고, 그렇죠? 예, 얼마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대부분이 산악지대고요. 당연히 여기 있는 짐승은 들짐승이 아니라 산짐승입니다. 산짐승. 일단 산짐승은 들짐승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이런 레벨 같은 게 높아요, 여러분. 왜 우리 단군 신화에 나오는 동물 잘 생각해 보세요. 단군 신화에 양과 염소 나옵니까? 아니죠. 곰과 호랑이에요. 곰과 호랑이. 와. 물론 좀 단군 신화 좀 순딩이로 나오긴 하지만 정말 순딩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 아빠 고기 먹고 싶어. 단백질이 부족해. 그러면 이제 아빠가 잠깐만. 아빠가 산에 가서 고기 좀 구해 볼게. 하고 아빠가 산에 가시면 그 옛날에 옛날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에 가시면 아빠가 맞닥뜨리게 될 그 고기는 양과 염소가 아니라 곰과 호랑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곰과 호랑이. 그 우리 아빠 어떻게 잡아? 잘못하면 우리 아빠 안 와요. 알겠습니까? 예. 아빠가 산에 갔더니 안 와. 그럴 확률이 있겠죠. 그 못 잡는 겁니다, 아무나. 그럼 뭐 닭 먹으면 되잖아요. 닭이야, 지금이야 닭이 많죠. 옛날에 닭이 어디 있습니까? 됐습니까? 그 가장 흔한 게 뭐밖에 없었다? 과거에는 단백질 공급원이 그렇죠? 예, 맞아요. 개입니다. 또 오라면 와요, 또 얘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먹던 게 없던 시절에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이 개밖에 없었으니까 당연히 한국에는 개고기를 먹는 문화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개고기를 먹자 말자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단지 그러한 입장 때문에 우리가 개고기를 먹었는데 세상에 일개 한 사람이 어떻게 한국인을 상대로 한국인은 뭐 개고기를 먹는 야만족? 여러분은 야만족이 된 거고 저도 야만족이 된 겁니다. 심지어 우리네 부모님들도 다 야만족이 됐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자, 그렇게 함부로 남의 나라 문화를 폄하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상대주의 중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프랑스 여배우 브리짓 바르도는 그 프랑스 내에서 고등학교 시절에 이 사탐을 공부 안 한 거죠. 그래서 통사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잘 따라오세요. 자, 이제 다음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람직한 태도를 공부했다면 이제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를 좀 봐주셔야겠죠? 맞습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가 좀 더 많습니다. 자, 문화적 차이에 대한 태도. 두 번째, 바람직하지 않는 태도. 자, 과연 여기 이제 어떤 말들이 들어갈 것인가? 됐습니까? 이제 그걸 공부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 사례부터 볼까요? 자,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 사례는 중국의 중화 사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중화 사상. 우리가 세상의 중심. 그래서 이름도 벌써 중국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세상의 중심. 그러니까 지금 표현으로 본다면 우리는 세상의 인싸.
다른 나라는 뭐 아싸 이렇게 되는 거죠. 와,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생각, 자문화 중심주의입니다. 자문화 중심주의. 됐습니까? 이건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자문화 중심주의는요, 문화 상대주의와는 달리 자신의 문화만 우수하고 타 문화는 열등하다고 보는 태도. 벌써 보이시지 않습니까? 우열. 그렇죠. 우열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문화 중심주의는요, 바로 상대주의의 반대, 바로 절대주의의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주의, 절대 안 돼. 아까 기억나죠? 네, 그겁니다. 그래서 자문화 중심주의라 얘기하는데 자신의 문화만 우수하고 타 문화는 열등하다고 보는 태도. 아, 대표적이죠? 자, 근데 선생님이 여기다가 자문화 중심주의 있고 국수주의라 써놨는데 솔직히 굳이 따진다면은 같은 개념이라기보다는 이 자문화 중심주의가 강화되면 국수주의로 흐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수주의가 뭐냐면 이 먹는 누들 국수가 아니고요. 이게 나라 국자에 순수할 숫자거든요. 순수하다. 딱 느낌 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순수해. 우리나라만 순수해. 그러면 우리나라만 순수하면 남의 나라는 안 순수해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 것만 깨끗하고 우리 것만 아름다워. 다른 나라 거는 더러워. 잡종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문화 중심주의가 강화되면 국수주의로 그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이런 주의에도 나름 순기능이 있어요. 여기서는요, 여러분, 일단 우열을 가른다. 쉽게 얘기해서 평가한다는 겁니다, 문화를. 평가한다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근데 나름 순기능을 보시면은요. 자, 일단 자기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당연히 높죠. 그렇게 오죽하면 이름이 자문화 중심주의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최고야. 그러다 보니까 자부심이 높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 것을 지키려는 문화 주체성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자부심이 너무나 뿜뿜 넘치다 보니까 당연히 사회적 통합. 우리는 이런 자랑스러운 문화를 누리는 민족이지. 사회적 통합에 용이합니다. 아, 글이 잘 안 보이십니까? 사회적 통합에 유리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근데 당연히 역기능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나라 문화가 최고니까 당연히 남의 나라 문화는 우리보다 나쁘다, 열등하다, 문화적인 차별이 들어올 수밖에 없겠고요. 특히 이 자문화 중심주의 사상 때문에 우리 인류 역사에 이런 일이 생겼죠. 바로 제국주의입니다. 제국주의, 바로 식민지배입니다. 그러니까 우수한 우리 민족이 열등한 너희 민족을 지배하는 것은 사람이 강아지를 지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연한 것이야. 이렇게 믿었다는 거죠. 문화 진화론 관점에서. 따라서 식민 지배를 정당화했다. 그런 우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문화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갑자기 왜 문화 발전이 저해가 되냐면요. 보통 사람이든 뭐 국가든 발전을 하려면 신문물도 좀 받아들이고 새로운 것도 조금 적용 좀 하고 좀 뭔가 바꾸고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럴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왜? 우리께 무조건 완벽 그 자체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문화 수용이 없겠죠. 그러니까 수용이 없으니까 문화가 당연히 고립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발전이 없겠죠. 그래서 그런 역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우리께 우수하고 타문화는 열등하다. 이런 식의 문화를 평가의 대상으로 봅니다. 따라서 문화 상대주의, 좀 전에 공부했던 상대주의와는 다르죠. 바람직하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자, 근데 벌써 다음 내용 느낌 오지 않습니까? 예. 우리께 우수하고 타문화가 열등하다면 요 반대도 있겠죠. 그 반대 내용 역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보시죠. 자, 보시면은요. 자, 죄송합니다. 펜이 여기 있는데. 펜이 여기 있는데 펜을 찾고 있었습니다. 안경 쓰고 안경 찾는 경험 해본 사람 손. 됐죠? 자, 이번 들어갈 것은 문화 주의입니다. 문화주의. 자, 보시면은 조선의 소중화 사상. 소중화 사상. 중국은 어버이 국가이시며 우리는 그 속국입니다. 뭐 중국은 대국이시며 우리는 그 복속 국가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막 낮추는 거야. 못났다고. 상대방 당신도 높다고 높이는 거죠. 됐습니까? 아까 자문화 중심주의의 반대, 정확히 반대. 뭡니까? 문화 사대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문화 사대주의.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조금 소위 말해서
이런 말 좀 그러나? 근데 유튜브니까, 예. 자뻑이 좀 심하죠. 우리가 최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아닌데. 근데 반대로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기가 조금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사대주의. 그러니까 보통은 보시면은 옛날 어르신 같은 경우는 글을 쓸 때 이렇게 한자를 항상 적어요. 이렇게 딱. 한자를 좀 적어줘야 이게 좀 있어 보이고 공부한 사람의 느낌? 이런 거.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항상 이렇게 말을 할 때 이렇게 중간중간 영단어 섞어 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즐겨 듣는 대중가요에서도 보시면은 뭐 한글 반, 영어 반, 그쵸? 예. I'm so sorry 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것들. 자.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영어가 좀 들어가야 이게 좀 센스 있고, 좀 위트 있는 좀 그런 내용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걸 좀 폄하하지 않습니까? 상대방 높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옷 같은 거 입을 때 보시면은 영문자는 또 되게 잘 입어요. 영문자, 이렇게 앞에 이렇게 알파벳 있고, 막 이렇게 외국 국기 이게 그려져 있는 거 잘 입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학원에서 학생들 보다 보면은 뭐 심지어는 뭐 I love 뉴욕 다 아시죠? 예. 근데 뭐 브루클린, 뭐 이탈리아, 뭐 저머니 막 이런 거 입어요. 예. 근데 만약에 여러분께 제가 옷을 하나 드렸는데 여기 뭐 동탄, 이게 경기, 연신내 막 이렇게 쓰여 있으면 대구, 제주, 부산, 광주 이렇게 한글로 궁서체로 딱 적혀 있으면 그쵸? 여러분 좀 읽기 좀 그러시죠? 아니라고요? 네. 뭐 아니면 좋고요. 네.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티는 없을까요? 그나마 요즘 보시면, 그러니까 요즘 학원 이렇게 보니까, 학생이 검은색 티에 이게 딱 태극키만 딱 있는데, 태극까지 좋아. 좋아. 역시, 주체성. 근데 뭐, 코리아 아미. 왜 한국 군인이라고 안 쓰고, 코리아 아미, 영문자. 그러니까 항상 어찌됐든 뭐가 이렇게 영어가 살짝 들어가줘야 좀 있어 보이는, 바로 그런 생각에 좀 우리가 많이 빠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바로 문화 사대주의입니다. 다른 문화가 우수하고, 자기 문화를 열등하다고 여기는 태도. 역시 여기서도 우열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방금 전에 공부했던 자문화 중심주의하고, 예를 들면 다시 한번, 자문화 중심주의하고, 그 다음에 문화 사대주의하고, 헷갈리시겠다. 자, 자문화 중심주의와 사대주의의 공통점을 보시면, 정답은 문화를 평가의 대상으로 봅니다. 문화를 평가의 대상으로 봅니다. 알겠습니까? 공통점입니다. 은근히 시험 잘 나올 거예요. 자문화와 문화 사대, 그러니까 자문화와 사대의 공통점, 문화를 평가의 대상으로 본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살짝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순기능 보겠습니다. 순기능. 자, 일단 타문화 수용에 용이하다. 그렇죠. 수용. 다른 나라 문화를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쉽죠. 왜? 좋으니까. 다른 나라 게 훨씬 더 위대해 보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타문화 수용에 용이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 문화를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다. 아무래도 이 사대란 말 자체가 주체성 없이 강대국을 뭐 받아들임, 뭐 강대국을 따라함, 뭐 이런 뜻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시대에 어떤 그 트렌드가 되는 어떤 강대국 문화를 쉽게 수용하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가 좀 더 발전하고 트렌드에 맞춰서 문화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나름 장점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문화가 발전하는데 용이합니다. 타문화 수용을 잘해서요. 이런 순기능이 있습니다. 예. 근데 역기능을 보시면은요, 타문화의 무분별한 수용이죠. 무분별한. 그러니까 받아들일 거, 안 받아들일 거 구분도 안 하고 평가도 안 하고 무조건 그냥 외국 거면 다 받아들이는 이런 무분별한 수용 때문에 됐습니까? 문화적 주체성 또는 정체성 상실 우려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쉽게 해서 전통 문화가 소멸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도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고등 래퍼 아마 고등학생들 여러분 나와가지고 이제 랩하지 않습니까? 뭐 영어 살짝 들어간 되게 잘하시던데. 그러니까 고등 래퍼는 있어도 프로그램에 그렇죠. 뭐 고등 판소리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네, 고등 활쏘기 뭐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결국에 우리가 우리의 것을 좀 많이 폄하하는 경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좀 많이 바꿔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문화 사대주의였고요.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자문화와 사대의 공통점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문화를 평가의 대상으로 본다. 쉽게 해서 문화를 우열을 가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놀랍게도
이거는 평가도 안 하고 오히려 상대주의를 받아들였음에도 바람직하지 않는 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태도가 아마 공부한 사람과 공부하지 않는 사람을 가르는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내용 보시죠. 자, 보시면은요. 자, 지우는 과정이 보이지 않습니까? 벌써 문화 상대주의가 보입니다. 상대주의, 아까 바람직한 태도로 분명히 봤는데 아까 분명히 바람직한 태도였는데 얘가 왜 바람직하지 않는 태도로 나왔지? 자, 앞에 뭔가가 붙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과유불급이라고 있습니다. 지나친 것은 모자람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다는 소리죠. 그렇죠? 따라서 이걸 우리는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다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 그러니까는 이해해도 너무 이해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타 문화를 그 맥락에서 이해를 해줬는데 이해해도 너무 이해했다. 자, 무슨 내용이냐면요. 문화로 인정해서는 안 될 풍습. 쉽게 얘기해서 이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풍습은. 인정해서는 안 될 풍습이나 관습까지 문화로서 이해하고 인정해주는 태도.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원시 부족의 식인 풍습. 와, 대박. 그다음에 명예살인. 이슬람 국가에서 지금도 간간히 자행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그 집에 어떤 그 딸을 또는 여동생을 아빠나 오빠가 뭐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그냥 죽이는 이런 명예살인 이슬람 국가에 아직도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노마모족이라는 부족이 있는데 인구수 조절하기 위해서 여아를 살해하는 풍습. 좀 잔인한 사례이긴 하지만 좀 극단적으로 좀 싫어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 교과서에도 이 중에 일부가 나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풍습. 어머, 사람을 죽여. 대박. 왜 사람을 죽여야 돼? 나름 이유가 있겠지. 그래, 인정. 자, 여러분 상대주의는 그 맥락에서 이해해 주는 건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은 솔직히 이해하면 안 되죠. 왜? 사람을 죽이는 풍습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문화로 인정되면 된다 안 된다? 다시 안 된다. 알겠습니까? 안 되는데 이런 것까지 인정해버리면 너무나 과한 거죠. 과유불급.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타 문화를 인정해줬다 해서 이름이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은요. 문화적 특수성과 상대성을 지나치게 인정하는 바람에 인정하면 안 되는 것까지 인정하는 바람에 자, 이거를 무시할 우려가 발생한다. 자, 여기에 들어갈 말은 바로 뭐냐면요. 보편적 가치. 조금 더 본다면 인류 보편적 가치를 무시할 우려가 발생한다 이겁니다. 선생님, 인류 보편적 가치가 뭔데요? 인류 보편적 가치하면 대표적으로 인권 같은 게 있죠. 인권. 그러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알겠습니까? 사람은 어떤 역사를 살든 어떤 지역을 살든 피부색과 상관없이 성별과 상관없이 경제력과 상관없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소중한 존재 맞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풍습을 보시면은 사람을 죽이는 풍습을 갖고 있는데 여기까지 우리가 인정을 해버리면 이런 인류의 보편적 가치, 예를 들어 인권을 무시할 우려가 발생한다 이겁니다. 가끔씩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에이 뭐 이거 인정했다고 우리가 설마 인권 무시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조금 가볍게 보는 학생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이 생각 트렌드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 시대 또 선생님이 여러분의 시대는요 학교에서 체벌이라는 게 있었어요. 체벌. 그러니까 그냥 맞는 거죠. 지금으로 치면 태형이죠, 태형. 근데 그 당시에는 맞는 우리나 때리는 분이나 그게 뭐가 잘못된지를 잘 몰라요. 당연히 우리는 맞으면서도 당연히 맞는가 보다 생각을 했었고 때리는 분들도 선생님이나 부모님들도 그냥 때리는 게 당연한 거구나 하고 그냥 때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때리는 게 당연한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당연하다고 그냥 믿었던 겁니다. 왜? 그 당시엔 그게 하나의 가치였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위험해지는 게 뭐냐면 사람을 죽이나 보다 이렇게 인정을 해버리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거기에 물들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죄책감이나 죄의식이 없어질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인간의 생명을 경시한다든가 이런 살인이 늘어나는 잘못된 습관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따라서 이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 아주 바람직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물론 타 문화를 이해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때 하더라도 절대 이해하면 안 되는 것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는 바람직하지 않는 태도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막아야겠죠. 이 바람직하지 않는 태도를 막는 그 가장 좋은 방법이 오늘 수업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 보시죠. 자, 보시면은 보편윤리라고 나왔습니다. 보편윤리. 여긴 가로가 없네요. 네, 편하게 보시고 살짝 정리하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보편윤리. 자, 의미 보이시죠? 보편적인 겁니다. 보편. 보편이란 말은 뭐죠, 여러분? 어디에나 또는 누구에게나 이런 소리죠.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그렇죠? 초월. 모든 사람이 따라야 될 행위의 원칙이다. 예를 들면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의 기본권 등, 그렇죠? 사람은 소중한 존재야. 인간에겐 기본권이라는 게 있지. 자, 이거는 인종, 성별, 경제력 뛰어넘어서 모두가 다 지켜져야 될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보편윤리. 그러니까 윤리는 이제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도리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누구나 따라야 될 도리가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럼 이 보편윤리가 아까 그 잘못된 태도들, 자문화 중심주의 또는 문화 사대주의, 그 다음에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를 어떻게 막아줄 수 있느냐. 자, 보편 도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인간이면 따라야 될 도리, 기준을 정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문화가 또는 문화 사대가, 그 다음에 극단적 문화 상대가 혹시 우리의 인권이라든가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 보편윤리가 필터, 즉 걸러준다는 소리입니다. 이상하게 외래어 많이 쓰네요. 예. 필터링, 어차피 쓴 김에 필터링 해준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수용해도 될 윤리인지 아닌지 됐습니까? 그래서 그 필요성을 보시면은요, 일명 기능이거든요. 보편윤리 기능. 자, 인권을 파괴할 우려가 있는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를 방지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준이 있으니까 아까 뭐 명예살인이라든가 여아살해 풍습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문화로 인정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기준을 우리에게 전수해 주죠. 그래서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로 빠진 것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자문화와 타문화의 성찰과 비슷한 단어가 반성이거든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걸 통해서 문화가 발전될 수 있다. 자문화 중심주의는 나의 주체성을 심어주는 데는 장점이 되지만 잘못하면 문화적 고립이 될 수 있거나 또는 우리 문화 이외의 문화를 함부로 평가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차별해서 기본권을 무시할 수도 있겠구나. 자문화도 막아주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그동안 내 문화를 굉장히 폄하했고 상대방 문화를 높게 샀는데 이러다가 우리의 전통, 나의 실체적인 모습이 사라질 수 있겠구나. 이것도 역시 이 보편윤리가 막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잘못된 태도, 자문화, 그 다음에 사대, 그 다음에 극단적 문화 상대를 막아줄 수 있는 그 기준, 그게 바로 보편윤리를 통한 성찰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문화 이해는 보편윤리를 통해서 비판적 성찰의 태도로 각 문화의 고유성과 가치를 인정하는 태도, 바로 상대주의가 되겠죠. 그러니까는 보편윤리와 문화 상대주의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서 우리가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차이를 인정해야 된다. 거기까지가 오늘 배웠던 내용의 핵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이로써 우리가 드디어 7단원 마지막이 됐고요. 자, 7단원 내용이 끝났고요. 자, 여기와 관련된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표는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 가다를 구분한 것이다. 자, 태도가 나왔습니다. 그럼 좋은 태도, 바람직한 태도,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가 있겠죠. 자,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고른 것은 단, 가부터 다는 각각 문화 상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사대주의 중 하나이다. 자, 이런 문제 나오면은요, 굉장히 당황하면서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보시면은, 아니용. 아니용. 이렇게 튀는 애들이 있죠. 혼자, 다 얘라고 할 때 혼자 아니야. 다 아니라 할 때 혼자 얘야.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바탕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문화에는 절대적인 평가의 기준이 있다고 보는가? 자, 문화를 뭐 하려고 합니까? 평가할 수 있니? 근데 혼자 아니랍니다. 그렇죠. 우리는 앞에서 배웠습니다. 문화는 평가의 대상이 아니다. 우열의 대상이 아니다. 다가 바로 나오죠. 문화 상대주의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신의 문화를 열등하다고 여기는 태도인 간데 혼자 이러고 있습니다. 맞죠?
내게 열등해 됐습니까? 내게 떨어져 맞습니까? 뭡니까? 바로 사대주의죠. 가가 사대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세 개 중에서 두 개가 빠졌으니까 자연스럽게 나는 뭐가 될까요? 바로 자문화 중심주의가 되겠네요. 자, 가볼게요. 자, 1번 가는 사대주의죠. 자신의 문화가 가장 우수하다고 여기는 태도이다. 아, 틀렸네요. 가가 아니라 뭡니까? 나가 되겠죠. 자, 2번 나는 자문하죠. 다른 문화를 상대주의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태도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개는 둘 다 절대주의입니다. 공통점 아까 말씀드렸죠. 문화는 평가한다. 우열을 가를 수 있다고 보는 게 이 두 개의 공통점이었습니다. 따라서 틀렸습니다. 다죠. 자, 다는 자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자문화에 대한 정체성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자, 이거는 자문화에 대한 정체성 약화, 즉 우리나라의 정체성 약화되는 거니까 다가 아니겠죠. 바로 사대주의, 가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나왔네요. 가와 달리 나는 사대주의와 달리 자문화는 문화를 평가의 대상으로 바라본다.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답은 아닙니다. 오답이죠. 달리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는 가든 나든 둘 다 공통적으로 문화를 평가의 대상으로 바라본다는 내용은 같습니다.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나와 달리 다는 상대주의죠. 문화의 고유성과 다양성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 왜죠? 차이를 인정해 주니까. 정답은 5번.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독특하고 차이나는 예부터 끝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문제 두 번째입니다. 자, 빈칸 가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모든 문화의 가치를 무조건적으로 인정하는, 자, 모든 문화의 가치를, 모든 문화입니다. 무조건, 조건도 없이 인정해 준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는 아까 공부했던 명예살인이라든가 여아살해 풍습마저도 무조건적으로 인정해 준다. 우리가 뭐라 그랬죠? 맞습니다. 바로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였죠. 자,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는 인류 문화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나를 통해 자문화와 타문화를 살펴봄으로써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 문제를 나가 결국에 가의 문제를 방지해 준답니다. 따라서 나는 시대와 사회를 초월하여 모든 사람이 존중하고 따라야 될 행위 원리이다. 보편. 됐습니까? 원리, 행위의 원리 이런 거 제공해 주는 건 바로 윤리죠. 딱 나왔네요. 나는 바로 보편 윤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에 들어갈 말은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 나는 보편 윤리가 되겠네요. 정답은요. 나왔네요. 2번입니다. 자, 어때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네. 굉장히 중요한 파트고요. 또 7단원 마무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분명히 학교 선생님들께서 시험 문제를 다량으로 내실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7단원 전체가 매우 시험 문제 내기가 편합니다. 따라서 아마 중간이든 기말이든 여기 시험이 들어온, 여기 범위가 들어온 아마 학교에서는요, 여기 다량의 문제가 나올 거니까 그 핵심 내용 잘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또 복습해 주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